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5월 25일 시마네현 마츠에시에서 북조선에 보내는 라디오 방송 고향의 바람과 시오카제의 공동 공개 녹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동 공개 녹화에서는 마루야마 타츠야 시마네현 지사와 우에사다 아키히토 마츠에시 시장의 납치 피해자 등을 격려하는 비디오 메시지가 상영되었습니다. 또 등단한 납치 피해자 마츠모토 교코 씨의 오빠인 마츠모토 하지메 씨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른바 특정 실종자인 와 유스케 씨의 삼촌 하야시 켄 씨가 납치 피해자 등에 관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공동 공개 녹화 후반부에는 납치 피해자 등의 구출을 바라는 라이브 콘서트가 열려 현지 마츠에시에서는 마츠에시 중고 합동 합창단 및 마츠에 프라바 소년 소녀 합창단과 퓨어 블루베리가 출연해 노래를 선보였으며 가수 야마토 씨와 사야 씨가 출연해 저마다의 마음을 담은 곡을 선보였습니다. 또 시마네현 마스다 씨의 전통 예술인 이와미 카구라도 출연해 녹화장은 크게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납치 피해자 모두가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기를 바라며 출연자와 방문객 전원이 고향을 합창했습니다. 오늘은 공동 공개 녹화된 메시지 중에서 납치 피해자 마츠모토 교코 씨의 오빠인 마츠모토 하지메 씨의 메시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납치 피해자 마츠모토 교코 씨의 사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츠모토 교코 씨는 도토리현 요나고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1977년 10월 21일 밤 교코 씨는 집 근처의 뜨개질 교실에 가려고 집을 나선 이후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혐의를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2002년 10월 1조 국교 정상화 교섭 제12차 본회담과 2004년에 이루어진 1조 실무자 협의에서 북조선 측에 정보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조선 측은 교코 씨가 북조선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그러나
납치 현장의 목격 증언 등을 통해 북조선에 의한 납치임이 분명하여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6년 11월에 마츠모토 교코 씨를 납치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북조선 측에 교코 씨의 즉각적인 귀국과 사안에 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지만 지금까지 답변은 없습니다. 그럼 마츠모토 교코 씨의 오빠인 마츠모토 하지메 씨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제 여동생이 납치된 지 46년 되었습니다. 46년이라는 시간은 납치당한 여러분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오래된 편은 아닐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긴 세월입니다. 지금까지 여동생을 낳아주신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3명은 죽고 말았습니다. 저랑 여동생 둘만 남았습니다. 저희 가족도 어머니께서 정말 힘겹게 생활을 지탱해 오셨고 그렇게 부유하다고는 할 수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여동생 교코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봉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어머니의 뒷모습, 고생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하며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20살이 점점 다가올 무렵 남자친구도 생길 나이지요. 즐거운 청춘도 있었을 텐데 이런 것도 북조선 사람들에게 무참히 짓밟혀 꿈도 꿔보지 못한 채 모르는 나라에서 4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도 결코 짧지 않은 10달 동안 배 아파 낳은 자신의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한 사람의 여자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남달리 강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여동생의 물건들은 전부 어머니가 모아둔 것입니다. 여동생 교코는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은 모두 저축해서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사고 어떤 것들은 장래에 결혼하게 되면 쓰려고 간직하고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고생해서 그대로 나이 들어 죽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건강을 챙겨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셨습니다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역시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자신을 보려고 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게 대하기 마련입니다. 행복이라는 이 두 글자가 저희 가족한테는 46년 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동생 교코는 그 당시 29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요코타 메구미 씨는 13살이었으며 그리고 46년의 세월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을 46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메구미 씨의 어머님의 심장이 가슴의 고동이 얼마나 울려퍼질까요? 메구미 씨의 어머님은 앞으로 2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고 계십니다. 2년이 지나면 90살이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90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힘들게 살면서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눈물도 흘리며 그렇게 메구미 씨의 어머니 사키에 씨도 오늘까지 살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참아다오. 메구미 씨가 빨리 일본으로 돌아와서
어머님이랑 행복을 나눠주길 바랍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그때까지 잘 참아주십시오. 앞으로도 저희에게 따뜻한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전통 식품인 된장과 간장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농촌뿐 아니라 도시의 대부분의 주민들도 된장과 간장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먹을 수가 없는 귀한 식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한두 가지 종류의 된장과 간장만을 알았던 저는 일본에서 여러 종류가 넘는 된장과 간장이 판매되고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북조선에서 식품 가공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저는 일본의 식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일본의 된장과 간장은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 식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된장은 화상을 당했을 때에 약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건강 유지에 아주 좋은 귀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일본의 자료에 의하면 된장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생명 유지에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 9종류 외에도 비타민, 미네랄, 식물 섬유, 탄수화물 등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식품에 이처럼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다른 식품에는 없다고 합니다. 일본의 된장의 원형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언제 어떻게 일본에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8세기에는 있었던 것이 문헌에서 확인되었는데 고대의 일본에서는 귀족 계급만이 사용할 수 있는 사치품, 귀중한 식품이라 하여 반찬이나 약으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된장은 일본에서 연구를 거듭하여 고안한 독자적인 제법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어 오늘의 된장이 완성되었습니다. 12세기 이후 무사의 시대인 가마쿠라 시대가 되어 된장을 물에 풀어 마시는 된장국이 등장하여 무사 사이에서 퍼졌습니다. 또한 14세기 이후 무로마치 시대가 되면서 콩 생산이 증가해 농민이 된장을 자택에서 만들기 시작해 된장이 보존식으로서 서민들의 사이에 보급했습니다. 지금 전해지고 있는 된장 요리의 대부분이 이 시대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7세기 에도 시대에 들어서면서 된장국을 포함한 된장 요리는 서민의 사이에도 완전히 보급되어 된장의 수요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국 각 지역에서 원료 사정, 기후 풍토, 식습관이나 기호에 맞춘 다양한 특색 있는 된장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된장은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 일본인들의 식생활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된장은 크게 나누어 쌀된장, 밀된장, 콩된장 그리고 이것들을 혼합한 조합된장이 있습니다. 지방마다 생산되고 있는 된장의 맛은 그 지방의 특색 있는 맛을 내며 종류 또한 다종다양합니다. 일본의 일반 가정들에는
된장국은 빼어놓을 수가 없는 음식의 하나이며 료관 등에서는 아침 식사에 남새와 물고기 반찬과 함께 된장국이 나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일본에서 살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식품에 대해서 된장을 고르는데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종류의 된장마다 서로 다른 고유한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조선에서는 외화를 사용하는 상점들에서 일본산 된장과 간장을 판매하고 있지만 외화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층과 부유층만 그 맛을 알고 있었고 일반 주민들 속에서는 일본 된장의 맛에 대해서는 이야기만 들은 적이 있었고 실제로 먹은 적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된장과 간장을 먹어보았을 때 북조선에서 들었던 대로 아주 맛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된장과 간장은 사용기간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또한 일본에는 여러 종류의 즉석 식품 된장도 있습니다. 이 식품은 한 사람분이 된장과 말린 남새, 조개류 등이 보존식으로 봉지에 들어있어 더운 물을 넣으면 즉시 국으로 되어 그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조리 시간도 짧고 맛도 훌륭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1980년대 말까지는 주민들은 무더위를 이겨내고 열사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의 대용으로 오이가 들어간 된장 냉국을 먹었습니다만 대량 아사자가 발생한 1990년대 초부터는 일반 주민들은 된장과 간장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고 지금도 먹기 어려운 귀한 식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무더운 날에 각종 청량 음료가 풍부한 일본에서도 가끔은 북조선에서처럼 오이가 들어간 된장 냉국을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된장은 종류마다 맛이 다르기 때문에 오이 냉국도 다양한 맛을 냅니다. 올해 초에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으로 인민생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매해 20개 군에 앞으로 10년 동안 200개의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기초식품을 원만히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북조선 당국의 선전대로 10년 후에는 북조선의 모든 주민들이 건강 유지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된장과 간장 등의 식품을 풍족히 먹을 수가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북조선 당국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고 일본의 발전된 식품 가공 설비와 제조 기술이 북조선으로 전수된다면 맛 좋고 품질이 안전면에서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일본과 같은 질 좋은 된장과 간장을 북조선에서도 생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일본의 전통식품인 된장과 간장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7년의 히트곡 이노우에 요호스의 오쿠다 타미어의 아리가또 고마워,
그리고 1990년에 히트곡 타마의 안녕 인류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우의 요스의 오쿠다 타미오의 아리가또 고마워 그리고 타마의 안녕 인류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